네, 안녕하세요. 사배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오늘도 그 길벗 선생님 모셔서 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그렇고 길벗 선생님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길벗 선생님의 아내분도 그렇고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분들을 하고 좀 상대를 하지 말라. 그냥 아마 저분들은 아마 그냥 뭐라 그래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상대하지 마라. 왜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나.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저도 이런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게 이게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황교안 씨. 이거 대선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고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법무장관을 오래 하셨고 지금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4강에 들 것이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모든 어떤 대선 후보도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를 이렇게 많이 제기하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댓글 한번 보시죠. 댓글을 보면은 이게 내용이 온통 그냥 이 황교안의 어떤 그 얘기를 갖다가 지지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이 개표를 갖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그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하고 좀 다른 도대체 지금 우리 투개표를 어떻게 하는지 투개표 현실을 갖다 하나도 모르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앉아 있거든요. 황교안도 그렇고 황교안에 대한 열성적 지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 가지고 그야말로 애국의 어떤 일념으로 사실 이걸 다 다루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을 갖다 다루기 전에 이걸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 이게 어저께입니다. 그것도 어저께 국민의힘당 이 KBS 어제 이게 8인 토론 마지막 토론인데요. 여기서 지금 황교안 씨 좀 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 경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얼핏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들은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번 이것 보십시오. 2020년 작년 10월 16일의 신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키르기즈스탄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의석은 확보했지만은 부정선거로 밝혀져 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궁이 불탔습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할까요? 예. 이 정도 하고 결국 총선 자, 내용을 갖다가 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얘기인데요. 이게 자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헤일리 유엔 대사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요런 얘기 하는데 길벗 선생님이 좀 저 얘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요 얘기할 때 말입니다. 예. 댓글창을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댓글창에서 그냥 뭐 황교안 대통령 뭐 보시죠, 뭐 여기에 온통 황교안 대통령에다가 황교안이 답이다 1등 황교안 뭐 그다음에 심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더. 예예 뭐 하여튼 뭐 거의 어떤 절반이 그냥 그 황교안 지지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냥 뭐 황교안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성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자개표 하지 말아야 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이 자료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이 PPT 자료 말입니까? 요 한글 파일. 요거 예. 예. 여기 같이 좀 시청자 같이 볼 수 있게. 그러면은 요거죠. 여기 예. 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어제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후보는 네네. 전자개표 분류기와 네. 전자 투개표기를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자개표 분류기도 생산하고 네네. 투개표기도 생산을 해서 네네. 해외에 수출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콩고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이렇게 전자개표 분류기라든지 네네. 투개표기가 사용된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콩고 같은 경우는 네. 전자개표 분류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네. 전자개표 투개표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뭐 터치 스크린 방식의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 겁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개가 다른 걸. 아, 이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콩고에서 지금 투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이제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에 이게 터치 스크린이에요. 터치 스크린이구나. 예, 이게 한국에서 수출한 거 맞아요. 네네네. 한국에서 수출한 거 맞는데 네네. 저거는 투개표기입니다. 네네. 터치하면은 투표가 된과 동시에 개표도 동시에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고에서 쓰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말씀이 됐죠. 이건 네네. 전자투표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개표 분류기를 좀 보여주시죠. 요거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쓰는 거는 이것만 쓰는데 네네. 이거는 개표를 그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분류기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자개표 분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는 종이 투표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종이 투표, 전자 투표가 아니고 단 이제 그 실물 투표지를 네네. 빠르게 개표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수단을 저희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콩고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자 투개표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콩고에 쓴 거는 사실은 해킹의 우려가 있죠. 우리는요. 있죠. 예. 이거는 해킹 한다 그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는 나중에 한번 아니 설명드리겠는데. 그럼 수북이 쌓아놓고 또 세지 않습니까, 예, 직접? 일일이 다 세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개표 업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쓰는데 하나가 이게 이제 개표 분류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에서 저 돈을 쓸 때 쓰는 개수기. 네네. 개수기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기계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전부 다 종이 투표의 네네. 수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거? 개표 상황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다양한 그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여기 네. 뭐 18대 대선, 뭐 네. 19대 대선, 20대 총선, 네네. 21대 총선에 관련된 개표 상황표가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네. 여기 뭐 이거 보시면은 예, 예. 손으로 여기 땄습니다. 이제 이게 21대 지금 총선에 네, 여기 작년 총선이에요. 작년 총선.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다 나와 있네. 삼동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일이 이렇게 수개표를 해서 각 후보의 각 정당, 이건 비례대표니까 네네. 각 정당의 득표수를 이렇게 다 수기로 네. 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수기를 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가 됐던 상황표에 보시면은 네네네. 선거 인수에 비해 지금 투표 용지 수가 많아요. 네네.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찾는데 이걸 하나 투표수 하나가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참가인 선관위원들이 네네. 이걸 찾는다라고 엄청난 애를 먹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개표했다가 박스에 담았던 네네. 투표지를 다시 꺼내서
재검표를 하고요. 네네.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네네. 그래도 안 맞으면은 인원식으로 합의해서 일단은 정리를 네. 합니다. 네네. 인원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네네. 여기 도장 다 찍혀 있죠. 네. 각 정당에서 파견한 선관위원들 도장이 다 찍힙니다. 네네. 다 확인을 한다는 여기. 거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 된 거를 음흠. 그럼 득표수가 계산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별로요. 네. 그러면 당락을 결정을 하하고요. 그 당선자를 결정을 하죠, 현장에서. 네네. 그러면 그 찍게 된 거를 음흠. 중앙선관위에다가 팩스로 통보를 합니다. 팩스로. 예, 예. 그러니까 뭐 해킹이고 나발이고. 해킹을 뭐. 아무리 해도 팩스로 날아가고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확인하겠네. 그렇죠. 이 표는 네네.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라든지 후보들이 다 카피해서 갖고 가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 받았는지 득표를 얼마나 다 압니다. 네네. 그 이미 현장에서 다 끝났는데 네네. 해킹을 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음흠. 따로 뭐 조작을 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황교안 다시 대표 황교안- 후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황교안 얘기가 또 예, 예, 예. 자 봅시다. 예, 지금 황교안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네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끝나자 김어준이 같은 사람들이 음흠.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어준이 예, 똑같은 그때도 주장. 뭐라 그랬냐면 네네. 전자개표 분류기를 쓰니까 네. 해킹을 해서 네네. 조작을 한다. 네네. 똑같은 주장이었거든요. 지금 김어준과 황교안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음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인 그 선거였고 예. 그러면 20대 총선은 그러면 부정선거인가요? 그 완전 내로남불이죠. 아이고, 자. 예, 그 아니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더 재밌는 거는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네네. 전자투표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합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도 네네네.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잠깐 올려보시죠. 네. 공직선거법 278조죠. 278조에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선, 총선, 네네. 지선 같은 선거에서는 네. 이 278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음흠. 저희들은 종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 전자투표를 하는 데는 네네. 사실은 지금 국힘당 경선하고 있죠. 네네. 국힘당 경선하고 네. 이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전자투표죠. 네네. 이 전자투표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온라인 그 선거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그렇게 경선 같은 경우 하는 거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주총할 때, 네네. 그 다음에 뭐 조합장 선거할 때, 네네. 뭐 이럴 때 전자투표를 해요. 온라인 투표를. 네네. 그냥 이거는 전자투표는 온라인 투표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대선, 총선, 지선은 아닙니다. 네네.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네네. 황교안 후보도 예전에 그 그 미통당이죠. 2019년 2월 25일 그때 이제 그 당시 당대표를 했죠. 자유한국당의 자한당이었나요?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될 때 네네. 황교안 대표도 음흠. 여기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선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요. 본인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음흠. 그 선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지금 국힘당에 하는 것도 중앙선관위가 네네. 관장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공병호 씨하고 지금 황교안 후보는 아 이거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사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갖다 주장하시는 분한테 아니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낙선자들이 또 그보다 훨씬 많고 낙선자들은 상대 후보의 어떤 문제점이나 선거의 어떤 그 명명백백한 어떤 부정 그거를 갖다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는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침묵하냐 했더만은 뭐
중앙선관위의 모든 선거를 의뢰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본다. 선관위 눈치를 여봐요.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권순일이 이제 뭐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 봐라 뭐 정말로 그 나쁜 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낙선자들이 지금 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다 침묵하고 있다. 이딴 논리를 갖다가 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눈치 보고 선관위 눈에 들면은 선관위가 그럼 자기를 당선시켜 줍니까? 조작해서. 아니 하여튼 뭐 황당한 어떤 얘기들이 아마 끝도 없이 이제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참 그 황당한 얘기가 이제 황교안을 통해 가지고 공론의 장으로 올라오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어떻게 뭐 또 이거 잠깐 한번 조금 더 언급하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라크로 전자개표 분류기가 네네. 수출이 돼가지고 네네. 이라크에서 이제 선거를 네. 치를 때 그걸 사용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나왔죠. 음흠. 이라크가 전자개표 분류기를 네, 문제가 있다. 음흠. 그렇게 보도됐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자개표 분류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다시 검표를 해보니까 차이도 없었고 우리 딴 쪽에서 예, 문제가 발생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거는 그 나라의 사회적 수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고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수준, 네네. 국민들의 그 인식 네네. 이런 것들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거지. 전자개표기나 전자투표기가 문제가 있는 건 그거 기계입니다. 기계는 죄가 없어요.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기본적으로 선거 시스템 자체가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게 다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라크에다가 한국산 그 개표기를 갖다 수출한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업체는 황교안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아니 그 부정선거하고요 한국산 개표기하고는 전혀 어떤 예. 그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한국 그 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어떤 핵심 도구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산 개표기가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뭐 개표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뭐 중국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저기 요 장면을 갖다 쫙 촬영을 해가지고 한국산 개표기가 문제라고 그 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다가 일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 한국산 개표기는 문제 많으니까 우리 중국산 거 써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 되면은 막대한 손해를 갖다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충분히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게. 거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탈원전 난답시고 네네. 한국에서는 지금 원전 다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 수출하려 그러면 네네.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자기는 원전 탈원전 난다는데 아니 한국 원전 사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한국산 네. 전자개표 분류기 네. 이게 문제라고 여기서 떠들면은 해외 나가면은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은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하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 황당한 이야기죠. 이 보통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그러면 여태까지 아까 우리가 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수개표입니다, 사실은. 예, 수개표 하는 줄을 개표기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거든요. 개표 분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류기라는 그 표현을 꼭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게. 아니 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에다 지금 뭐냐면은 뭐 공안검사로서 선거사범을 갖다가 뭐 기소를 하는 일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라 그래요? 전문가요? 그러면서 일여당 대표를 했고 제가 봐서는 그 대통령 개표 보고. 현장에 한 분도 안 가봤어요. 한교안 후보는요. 아이고 가봤으면 저런 그런데 이야기를 절대 못하죠.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요 옆에 제가 보십시오 이게 주요 채팅들 한번 보시죠. 채팅들을 딱 보면은요 저 채팅들 보입니까? 아이고 황교안만이 답이다. 수개표 합시다.
수개표 해야 된다. 수개표 찬성. 사람 믿을 수 있나? 수개표 좋다. 황교안 짱. 아이고 황교안 대통령 수개표 해야 된다. 자기들이 수급이 안 한 줄 아네요 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다 수급이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저희도 뭐 정말 제 아내들한테서 바가지 박박 긁히면서 좀 이런 거 좀 상대하지 마라 이런 거를 갖다가 더 이상 뭐 그냥 놔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어떤 황당한 어떤 사태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면은 제가 볼 땐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거는 완전히 제 인생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니 뭐 딴 사람들이 그냥 이걸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길벗님하고 오늘 모셔가지고 지금 요런 어떤 이거를 갖다가 실사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뭐 자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좀 짚어볼까요? 황 대표가 지금 페넬마이크 정규제 주피라고 네네. 대담하면서 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짚어보죠. 이거죠. 예예 요거죠. 예, 요 내용입니다. 요 저희들이 저번에 이거는 안 다뤘기 때문에 네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교안 후보가 이날 뭐라 그랬냐면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예. 뭐 2020년 4.15 총선 당시 사전선거 우편투표 접수 업무에 종사했던 상관이 직원들 가운데는 한국에는 전혀 없는 희한한 성씨를 가진 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분들 이름은 걸씨, 뭐 깨씨, 뭐 총씨, 희씨 뭐 등 다양했다. 그리고 걸씨 뭐 걸머시기님은 3,852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등기우편물을 접수했고 깨머시기 얼님은 2,597명의 유권자의 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을 총머시기 진님은 3,201명의 유권자 희머시기 주님은 2,973명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한교안의 손편지라는 형식으로 FN투데이에 기고를 갖다 했죠. 예. FN투데이 뭐 기고한 거 뭐 안 보여도 되겠습니까? 뭐 이 내용입니다. 네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예. 자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를 이것도 해가지고. 굉장히 널리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선거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네. 이 말에 현혹돼 가지고 네네. 이걸 강력한 부정선거 네네, 선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들 있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네네. 그 등기우편을 한번 수령하신 분, 접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네네네. 이건 한교안 대표가 한 번도 이렇게 등기우편을 네네. 스스로 접수를 안 해봐서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여러분들도 그 택배를 받거나 아니면 음. 우체국 등기우편을 받으시면서 네네. 아마 수령하면은 수령하신 분 이름을 적으라고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PDA를 내밉니다. 네네. 집배원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수했다고 사인을 하시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PDA에 그 사인한 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그게 날려 쓰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네. 저희들이 카드에 서명하듯이 대충 쓰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뭐 또박또박 자기 이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PDA가 그거 글씨를 인식할 때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깨씨, 걸씨, 뭐 총씨, 희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걸씨나 깨씨나 이런 식으로 PDA가 읽게 되는 거고 최씨성을 가지신 분은 총씨나 이렇게 날려 쓰다 보니까 뒷자도 연결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마 희씨로 나오시는 분은 아마 이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최씨, 이씨, 김씨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박씨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서명하시면서 나온 걸 PDA가 읽을 때 그러면 인식한 걸로 다시 한글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저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럼 PDA에 만약에 서명을 할 때 네네. 본인 서명인지 확인할 때는 네네. 어떻게 합니까? 네. 제3자가 네네. 수령자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또박또박 글을 써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수령자 직접 수령한 사람입니까? 음. 본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랄까인지 일종의 그 음흠. 훔치기가 네네.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게 쓰였다 이래가지고 음흠. 그럼 인정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희들이 필적 감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흠.
그 피랍이라든지 글씨의 유행이라든지 그 사람이 평소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보고 네네. 아, 이 서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사람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거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듯이 이분들이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이걸 증거라고 냈을 때는 PD에 있던 이미지 있죠. 네네네. 그걸 보여줘야죠. 아, 네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더라. 보시면은 아마 그게 김치성으로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PD라는 건 기계적 장치니까 그게 인식될 때는 다음에는 글자로 나타날 때는 저런 식으로 글씨, 총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사실은 PDA를 가지고 직접 한번 바로 이제 검증이 되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사실 이분들 가설인데 제가 볼 땐 설득력이 있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증은 쉬운데 이건 유가족이 그 PDA를 갖다 사용하시는 혹시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PDA를 사용하시는 그 우편 배달부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면은 소모적 논란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 우편 배달을 직접 하시는 집회원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뭐 직접 그거를 현장에 가서 그 동영상을 찍으세요. 아, PDA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글씨가 진짜 그 이름 그대로 PDA가 인식하는지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네. 여기에 지금 간의 사전 투표지 봉투를 네네. 등기 우편을 보냈을 때 접수했을 때 사인하고 네네. 일반 등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택배라든지 네네. 그때 PDA가 인식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네네. 일반 등기 우편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 등기 우편은 PDA가 정확하게 성씨나 이름을 인식을 하는데 수령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니 우편 간의 사전 투표 용지만 유독 이런 식으로 인식을 못하는 성씨들이 나오더라.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 네네.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다음에 네. 이게 부정선거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네. 각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수령하신 선관위 직원들이 다 부정선거에 참여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 가능한 거.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달하신 우체국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 집배원들. 네. 이분들도 전부 다 부정선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엄청난 됩니까? 인원이죠. 생각해보세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니까 그렇죠? 네. 전국의 선관위에 다 일어났고 전국의 그 배달하시는 집회원들도 다 참여를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저는요 그 뒤에 또 뭐 나오겠지만은 아니 사람은 자신한테 불의를 보더라도 엄청난 부정을 보더라도 자신한테 이익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말 안 한다 뭐 요 얘기를 해요. 전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는 위해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이나 뭐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이 엄청난 어떤 부정을 폭로하면요 이익도 생겨요. 일단은요 그분이 영웅이 될 거고요. 그분한테 엄청난 성금이 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엄청난 부정선거 업무에 동원된 사람이 예컨대 5만 명, 10만 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진실과 정의를 갖다가 쫓아서 자기 목숨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걸 폭로하는 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다는 거면, 지금 저희는 뭐냐면은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 5만 명, 1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1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이 그걸 갖다가 당장히 저라도 말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저라도 목숨 걸고 싸우죠. 길버님 제일 막 선봉에서 싸울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하고 성음하는 어떤 엄청난 에너지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계좌번호 터면요 그냥 뭐 돈도 엄청나게 아마 모여들 거고 말입니다. 온 언론사들이 인터뷰하러 올 거고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총선이 사실은 거의 뭐 5대5였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뭐 50%는 그냥 미통당 찍고 50% 민주당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나 우체국 직원들도 반은 그렇습니다. 야당 성향이에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에 미리 협조를 하면서 했겠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동원됐다 그러면 네. 동원된 사람들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군가 네. 이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누군가가 폭로를 하게 되면 네. 자기는 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지금 뭐 플리바게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리니언시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네네.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이게 뭐 범죄 뭡니까 그거 네네.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네네. 먼저 폭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10명만 그렇게 그 참여했다 그러더라도 네네. 한두 명이 나옵니다. 네네.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몇 명이 했습니까? 그 인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들 내부적인 갈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그 많은 인원이 뭐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몇 명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폭로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려 그러면 적어도 30만 명이 네. 같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가능한 일이에요. 30만 명이 아니라 30명이 했다 그러더라도 네. 나옵니다. 예, 30명이 했다 하더라도 폭로하는 사람 나오게 돼 그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한 명은 폭로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이득이 월등히 큽니다. 예. 아, 그 사람은 야 근데 비례대표 일반 공천을 갖다 주겠다. 아니면은 공익 제보자로 말입니다. 뭐냐면 상금을 갖다가 뭐 5억이고 10억이고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돈 만 원씩 내 가지고 한 10억 원의 상금을 주자 그러면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 그거 아, 저부터 100만 원 내놓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그 내부 폭로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쟤들이 너무나 교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치고 민경훈 후보도 자기가 투표장 개표장에서 참관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투표장에는 이제 뭐 그 별도로 보낸 게 아니라 8명의 이제 참관인이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은 네네. 개표장에는 각 당이 6명의 참관인을 보내요. 네네. 선관위원 2명도 보내고.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보낸 참관인들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경훈 후보 지역구만 보냈겠습니까? 253개 지역구에 네네네.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미통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53 곱하기 6명, 8명 하면 몇 명 됩니까? 네. 한 2,000명 네네. 가까이 됩니까? 네네. 그 2,000명의 미통당 사람들이 음. 단 한 사람도 지금 왜 안 나서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에 다 넘어간 사람인가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난 황교안의 그 선거 사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다음 참관인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그 황교안 씨하고 같이 지금 예. 뭐 피켓 들고 시위하는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민경훈 후보 쪽 사람들 그 민경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그 외에 뭐 오만 가지 어떤 잡소리들이 좀 있는데 예. 이제는 그걸 좀 넘어가 볼까요?